이게 제가 한미 나이프 연동의 효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2일 날 제가 또 말씀드렸죠. 그 한국 공군의 RQ-4C가 좌표를 찍어주고 미 공군의 MQ-9이 유도폭탄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RQ-4C가 MQ-9하고 직접 통신했냐? 아닙니다. 미국의 MQ-9은요, 100%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이게 뭐 어디 있었죠? 그때 플로리다 있었나? 예, 어디 거기 있었죠? 그쪽에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에서 100% 다 운영돼요. 스페셜 오퍼레이션 커맨드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한국의 RQ-4는 지 맘대로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라 한국 공군의 작전사령부에서 운영된다고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이 미국 공군 특수작전사령부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하고 연동했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 소프트웨어는 뭐겠어? 미국은 이미 그 나이프의 일부고 한국은 나이프 비슷한 거겠죠. 아직 초보적인 단계.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한미 사이에 나이프 연동이 이렇게 이제 그 조짐이 MD 때도 그렇고 요번 이제 그 드론 연합 작전에서도 그렇고 연합 드론 작전이죠. 한미 연합 드론 작전에서도 그렇고 이게 벌써 이제 조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국군도 나이프를 구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걸 뭐 많이 안 떠벌려요. 당연히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라 많이 안 떠벌리죠. 이 프로젝트 이름은 뭐냐면 한국형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체제 개발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프로젝트명은 뭐냐면 AI 기반 멀티모달 정보 융합 및 시공간 전역 상황 인지 기술. 그래서 27년도 9월에 끝납니다. 뭐 불과 앞으로 3년 후면 끝나요. 이제 진행된 지 한 1년 됐고요. 멀티모달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멀티모드란 소리거든요. 멀티모드의 형용사형이 멀티모달입니다. 저는 센서 퓨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레이더에서 온 거, 소나에서 온 거, 뭐 다른 데서 온 거, 뭐 시진트, 신호 감지에서 온 거, 이거를 사람이 통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묶어줘야 되잖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그거죠. 이 센서들에서 밀려드는 이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봐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석을 해서 인간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시를 해주는 그런 AI란 소리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시공간 복합전장, 그러면 이게 전 영역이죠. 시공간 전 영역. 그러니까 우주에서부터 바닷속까지. 상황 인지 및 가시화. 화면이 떠 있는데, 여기에 뭐 파란 걸로 땡땡땡땡가 있으면 저건 병원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노란 걸로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움직이고 있어. 박스가 요렇게. 그럼 그건 지켜봐야 될 애고, 빨간 걸로 딱 돼 있는데 빨간 게 반짝반짝해요. 박스가. 그러면서 움직여. 그럼 빨리 때려야 될 애야. 뭐 그런 식으로 상황 인지가 가시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해보면, 야, 이거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 통합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레이더 흉내도 내야 될 거고, 이 시뮬레이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그걸 자료를 먹여보고 그 자료를 먹였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통합검증 플랫폼까지 이제 그렇게 한 세트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소스, 그게 레이더든 뭐 전자광학이든 뭐 적외선이든 뭐 이런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되는 전장의 상황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 판단을 해서 한편으로는 다차원 형태로 가시화를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주죠. 지금 타겟이 요거 있는데 요거 먼저 치고 요거 먼저 치고 요거 먼저 치세요. 네, 1번 타겟 때릴 때는 여기 있는 토마호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 타겟은 지금 비행기에 싣고 올라간 타우루스를 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번 타겟은 여기 있는 천무 239에 있는 237mm 유도 로켓으로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얘가.
예, 얘가 이거 해주는 애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합동 전형역, 왜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쓴 말들이 문서에 있는 말들이에요. 문서에 있는 단어예요. 전부 다. 그거를 시청자님들께서 알아들으시기 편하게 배열을 맞춘 것밖에 없지, 제가 살을 붙여가지고 단어를 집어넣은 게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여기 지금. 그럼 이거 뭐냐? 이건 나이프다. 미군의 프로젝트 메이븐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이거. 제가 보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23년 9월부터. 예. 그럼 저게 이제 만들어지면 미군과 엮일 수밖에 없죠. 예. 미군 쪽 나이프랑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미군 나이프와 연동할까? 연동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이게 문맥이 바뀌게 되는 거지. 변곡점이 오는 거예요. 한미동맹군은 미국의 입장에서 세계 유일의 양자간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나토다 그러면 양자간이 아니잖아요. 다자 블록이잖아요. 말고 니캉 나캉 둘 사이에 연합군, 컴바인드 포스가 되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주일 미군은 일본 자인대랑 컴바인드 포스 아닙니다. 소 닭 보듯이 해보는 사이에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국군 나이프는 뭐 국군 나이프가 중동 볼 필요는 없잖아. 중동에 관한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잖아. 주로 영내 리전이죠. 그러니까 뭐 크게 잡으면 위에 시베리아서부터 쭉 아래 저기 어디야 아래 보르네오 섬까지 정도. 이게 이제 그 위도로는 그렇고요. 남북으로는. 동서로는 뭐 저기 일본 이쪽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 서쪽으로는 뭐 중국 한 우한 정도. 예, 한 폭으로 치면 그게 한 2,500km 되려나? 그 영역만 봐도 우린 충분하잖아. 또 평소에는 그렇게 또 멀리 볼 필요도 없고, 평소에는 한반도 인근만 보고 있다가 예. 이제 뭐 긴장이 높아져 간다든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그렇게 넓게 보는 거죠. 왜냐면 여기 전쟁 벌어지면 중국까지 다 끼어드는 세계대전이에요, 여기는. 그러기 때문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안 벌어지면 이게 작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안 벌어지는 거지, 벌어지면 이건 거의 인류가 절멸하냐 안 하냐 차원의 그런 전쟁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죠. 근데 여기 또 이제 재밌는 게 옆구리에서 하나 더 발생했단 말이에요. 한국 지금 오커스 필러2 가입하라고 그러잖아. 그 얘기 되고 있잖아. 그럼 그거 가입하면 MTCR 면제될까? 고급 공중드론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제 또 붙어요, 여기에.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원에서 발의된 2024 전략법안, 하원에서 발의된 HR 8892번이 전부 다 뭐냐면은 오커스 국가들에 대한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적용 면제를 얘기를 해요. 오커스란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거는 상원 법안이고요. 하원 법안은 제목에서 정확하게 쓰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법안에서 뭐 나토니 무슨 파이브 아이즈니 좀 그러니까 제목과 법안 문구가 좀 달라요. 그러나 저는 한국은 오커스의 필러2에 가입을 해도, 오커스 필러2에 가입을 해도 한국은 그 고급 공중 드론 등 판을 뒤흔드는 무기, 디스럽티브 웨폰을 그 도입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웨폰을 그 미국이 대놓고 팔지 않을 거다. 뭐 부품이나 기술을 좀 지원하면 몰라도 그것도 눈에 잘 안 보이게. 왜냐, 미국은 지난 6.25 끝나고 지난 70년인데 딱 70년 동안 한국 무기 수준이 급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책임 없어. 우린 책임 없어란 알리바이를 항상 선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사일 그 지침도 풀어준 것도 북한이 지약스럽게 탄도미사일 막 실험하고 중거리 미사일 실험하니까 풀어준 거지. 그전에 안 풀어줬잖아. 북한이 핵실험하고 이래서 풀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주 악이 받쳐서 바둥바둥 K 무기를 계속 발전시켜 온 거죠. 너희가 우리한테 화끈한 무기 안 파니까 우리 만들어 쓸게. 너희 토마호크 안 줘? 그럼 우린 뭐 현무술이. 너희 뭐 안 줘? 뭐 레이더 사냥하는 미사일 안 줘? 우리는 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만들 거야. 공대함 미사일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예. 그래서 K 무기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 대신에 또 미국 원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어떤 큰 우산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허겁지겁 안 하고 차분하게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 사업 타당성이 있냐? 우리가 국산화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 기술적 타당성, 그 다음에 비용 효과에 있어서의 타당성, 이런 걸 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차분하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한화에서 엊그저께 발표한 한화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 비행기 첨단 엔진 가지고 지금 경쟁이 붙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몸이 이제 싹 날씬하게 빠졌어요. 이제 덕지덕지 비계 붙어 있던 게 싹 빠져갖고 한화 딱 내놓은 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기에 채워서 올라가는 상태. 그걸 뭐 IFR인가 뭐 그래요. 거기서도 또 수정이 있겠지만 시험기에 채워갖고 하늘에 올라가는 상태까지 가는데 첨단 엔진이 4조가 안 들더라고. 기간은 11년.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또 가격도 줄어들고. 왜냐? 우리가 기술 수준과 제조업 기반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성능도 상당히 세요. 한화 쪽은 얘기가 뭐 16,000파운드, 그러니까 드라이 추력, 또 애프터버너 추력 24,000파운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SFC라 그러죠. 예, 그 비연료 효율성. 네. 그것도 그러니까 1시간 동안 1파운드 포스의 압력을 낼 때 몇 파운드의 연료를 떼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워낙에 이제 그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돈 작게 들이고 툭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타당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냐? 개발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비용 효과에 효과가 있냐? 그거 있어. 비용은 작게 들고 효과는 많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 기술에 관한 타당성과 비용 효과에 관한 타당성을 따져서 완급을 조절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그걸 할 수 있냐면 차분하게 마음이 아무리 애달고 굴뚝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 뒤에서 버팅겨주는 그 비비고 부빌 언덕이나 어떤 그 우산이 없으면 허겁지겁 하게 된다고요. 근데 한미동맹과 미국의 보호우산이 있으니까 뭐 어차피 지켜줄 거니까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으면 돼.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꼭 이걸 가지고 뭐 양키가 미국이 뭐 이렇게 원망할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초연결 AI 대변한 게 우리가 이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한미동맹의 근본 배경과 정신이 뭔가? 저는 방점은 중국 소련이라고 봐요. 북한이 아니라. 6.25 자체가 전체 디자인하고 뒤에 북한이라는 집단을 조직하고 거기에 무기 대주고 이게 다 소련이었잖아. 그리고 거기에 300만 명이나 들어와서 싸운 게 중국이고. 북한만이었다 그런다면 한미동맹 안 만들어졌죠. 저 북한이 항상 사고를 치면 뒤에 소련이나 중국 혹은 둘 다 끌고 들어오니까 미군이 있어야겠다라고 우리가 미국한테 어필을 했을 거고 그 명분으로 미국이 맞아. 그렇게 해서 그 뺀질이 고립주의자 아이젠하워가 결국 그 한미동맹을 서명하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중국을 뭐라 불러야 되냐? 이제 이것도 이름 정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게 중국이 뭔가 궁극적인 배후인데, 몸통인데, 이걸 중국을 적국이라고 부를 거냐? adversary. 혹은, 그러면은 뭐, 이게 너무 좀 언어가 너무 싸납잖아. 그러니까 막 중국은 우리의 최종 적국입니다. 궁극적 적국입니다. 이러면은 백모는 떠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제도권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용어를 못 쓰게 돼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고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중국을 두고 우리가 경쟁자.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경쟁자입니다. 좀 이건 뭐 누가 들으면 좀 과대망상 같이 들리죠. 중국은 한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threat입니다. 이게 사실인데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제도권 쪽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면 이런 말 함부로 못 쓰거든요.
저는 쓸 수 있는 말이 챌린지 정도 쓰면은 이게 챌린지도 굉장히 센 말이에요. 예, 군사 지정학에선 중국은 우리에 관한 실현 도전이다. 특히 북한 자유화에 관해서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에 관해서 중국은 굉장히 심각한 실현 혹은 도전이다. 뭐 그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뭐 중국이 선의를 가진 이웃이라고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컸고 우리가 지금 뭐 미국과 6년 뒤죠, 7년 뒤죠, 10년 뒤죠 이러면서 이 첨단을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한 2위 무기 수출국까지는 그냥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2022년, 2023년에 신규 주문 기준 2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2배 높아요. 그 스웨덴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8위냐 7위냐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신규 주문 기준이 아니라 거래가 마감이 돼가지고 수금까지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요. 거래 마감 기준, 거래 완료 기준. 근데 무기는 임신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래 완료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7, 8위 되는데 신규 주문 기준으로 하면 2위입니다. 프랑스보다 훨씬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추세로 계속 가면은 한 3년 후에는 우리가 세계 2위 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만약에 미국에서 들어가서 미국에 대해서도 수출한다. 그 잭팟이 터졌다 이러면 세계 1위도 해요. 미국 수출액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참 황당해. 예, 좀 미친 소리 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야, 우리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AI에서 군사력이 전부 다 바뀌고 있는데. 그럼 미국 입장은 제1도련 전체를 보는 입장이고 우리는 한반도 중심으로 보는 입장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입장 차이가 있어야죠. 그런데 둘은 엮여 있어.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는 거예요. 이 나이프에 의해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돼? 이런 고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고요. 특히 이게 뭐로 또 나타나냐면 제1도련 방어가 우리 국방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일단 제1도련 자체는 우리의 생명줄이긴 해요. 그건 부정하면 안 돼. 저 해양루트 깨지면 우리는 개박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1도련을 깨겠다고 중국이 도발을 할 때는 오키나와와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한 도발이 필수적이야. 북한을 시켜서든 직접 하든. 그러면 주한 미군이 공격받으면은 한국 영토가 공격받고 미국이 공격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치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건 윤 대통령 말이 맞아요. 대만 해협에 관한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동아시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나이프와 미국 나이프가 연동을 할 때 그 범위가 남북으로는 시베리아에서부터 보르네오까지고 동서로는 일본 열도에서 우한 정도까지일 거다. 최소한.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시 때거든요. 1991년에 그 동아시아 전략구상 이스트 에이시아 스트래티직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그때 내놨는데 거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한미 연합군의 지휘권이 한국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여기서 전자권 회수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근데 아버지 부시는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물꼬를 튼 장본인이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잖아요. 1990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신냉전이고 북한이 오늘 가냐 내일 가냐 갈 때 얌전히 갈 거냐 아니면 발작하다 갈 거냐 지금 이런 위기중중한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 전자권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원칙을 좀 이럴 때 원칙을 박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완전히 자유화돼서 진짜 그 체질 자체가 서방화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우리한테 제일 궁극적인 제일 심각한 챌린지이기 때문에 전자권 자체는 미국에 있고 우리는 어차피 자주국방력이 있으니까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비토권이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컨셉이 이제는 좀 적나라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꼭 이렇게 정리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입장으로라도.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